안녕하세요. 이종호 보험사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판례 입장, 권리금이 인정함 이런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느낌을 받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권리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호되기가 되게 힘들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 개정이 갖는 의미도 그 관행으로만 인정됐던 그 권리를 이제 법으로 규정했다는 데서 의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소극적인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리금은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요. 제가 가게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앞에 있는 임차인에게 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도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을 받아서 너 여기 장사해. 그리고 나 받은 만큼 권리금 나 줘 해서 저는 다시 5천만 원을 받아서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주기는 전 임차인에게 줬지만 받기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겠죠. 새로운 임차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새로운 임차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권리금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처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항이 갖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건 것 같아요. 임차인이 자기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데려오면 그 사람과 계약 거절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해야 제가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렇게 사실은 여기 조항 전체를 다 적어드리면 좀 좋겠는데 지면에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조항 자체가 아무래도 추상적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더 이해는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권리금은 법적으로 크게 보호를 받지 못했었죠. 그리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손해배상이지만 그 금액은 제가 받을 수 있었을 권리금에 상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시효로서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임차인을 데려오면 계약을 하라는 건데 아니 임대인도 계약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데려와서 예를 들어서 난 내 건물에서 좀 더 깨끗하고 조용한 영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노래방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좀 비위생적인 업종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싫겠죠.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도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게 아무래도 키포인트겠죠. 근데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할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결국엔 그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이 법적 분쟁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거고요.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법원의 판결들이 축적이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자력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신용불량자에다가 이거 차임도 제대로 못 낼 것 같은 사람을 꼭 임차인으로 받으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하는 경우. 이게 왜 들어갔냐면요.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변경을 해서 다른 업종을 변경할 때는 이런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키포인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 아까 말씀드린 이 조항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